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정규제 뉴스입니다. 오늘도 많은 국내 숨가쁜 뉴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구제금융 협상이 일단 일요일이 데드라인으로 되면서 그리스는 여전히 혼란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돈 찾을 수 없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단 협상 시한은 일요일까지로 일단 잠정 연기되어 있는 시한은 좀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외신들은 온통 그리스 뉴스로 도배질되다시피 하고 있고, 오늘 또 하나 국제 뉴스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의 폭락 사태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사실 증권시장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의 저런 폭락 사태가 무언가 더 큰 어떤 사태의 전조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김태환 전 북경특보원 모시고 중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중국 시장은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신용거래가 많았다든지 그동안은 급등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하나의 그 기술적 요인들을 설명하지만, 대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증권시장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폭락이 역시 지금의 무엇을 말하는구나 하는 어떤 현상의 전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제 전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뉴스는 오늘 여러 가지 다른 경제 뉴스들도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전 세계 그리스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좀 살려줘야 한다는 쪽의 논지가 비교적 많고, 독일 쪽의 언론들은 압도적으로 그리스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렉시트가 되든지 또는 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이제 엇갈립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약간 엇갈리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분석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주 재밌는 뉴스들이 많고, 또 우리가 꼭 따라둬야 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우선 칼럼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현실 도피 이런 칼럼도 있고요. 브래드 스테판이라고 하는 기자가, 칼럼니스트가 쓴 기사입니다. 2013년에 퓰리처 상을 받았던 기자인데, 그리스의 현실 도피, 월스트리트저널 오늘자입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당, 스페인의 극좌 정당인 포데모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모두 그리스의 반대표에 성원을 던졌다. 성원의 반대표를 지지했다며 이렇게 돼요. 국내에서도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그리스 반대 투표를 존중해야 한다. 이제 이런 사설을 썼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는 지금 현실 도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쭉 쓰고, 군비 문제, 그리스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 그리스는 별 2개짜리 경제로 별 5개짜리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스는 효율성과 투명성은 없이 현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스는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는 돈은 남이 대주는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한다. 돈은 남이 되고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려고 한다. 자부심이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시리자 정부의 선동이 성공한 것이라면 이는 그리스인들이 선동당하고 싶은 민중들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면 실수로 배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몇 세대를 넘어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과 이들이 장엄한 착각이, 거대한 착각이 정치를 실패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아르헨티나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는 아르헨티나가 유일한 예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잘 또 보여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곧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쓰고 있는 칼럼인데 아주 명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독일이 어떻게 유럽을 분열시키는 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 위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리스 관련된 유럽의 문제를 오히려 독일의 패권주의에서 찾고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의 오바마가 지난 2012년에도 유럽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당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메르켈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메르켈이 그리스를 혼내려고 하는 찰나에 오바마가 나타나서 야 그러지 마라고 지금 메르켈의 어떤 원칙주의에 태클을 걸고 있고 그리스 좀 봐줘 이렇게 지금 미국이 나서고 있는데 그런 어떤 뭔가 미국 백악관의 시각을 잘 반영한 그런 칼럼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유럽을 분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 위기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독일의 패배다. 지난 5년간 유럽에서 일어난 모든 결정은 대부분 독일이 결정한 거다. 유럽 정책에서 독일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독일의 지도층들도 깜짝 놀라고 있다. 독일은 현재 영국과 프랑스보다 유럽 정책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엄청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계속 지금 독일을 공격하고 있어요. 미국 관계자들은 대부분 독일의 리더십이 지정학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28개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메르켈의 독촉으로 동의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놀랐다. 그러나 독일의 힘이라는 게 유럽연합의 단합에 뭔가 무리를 주는 부분도 있다. 해서 이제 이 미국에서 그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보도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의 그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그 설문조사인데 버락 오바마가 잘하고 있다 77%, 잘못하고 있다 16%. 영국 캐머런이 잘하고 있다 47%, 못하고 있다 29%. 홀랑드가 잘하고 있다 43%, 못하고 있다 35%. 독일의 메르켈 총리 잘하고 있다 39%, 못하고 있다 54%입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물론 푸틴이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8%, 못하고 있다 76%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응답도 재미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 43%, 이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53%. 거의 스페인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올랑드가 잘하고 있다 36%, 못하고 있다 60%. 이거는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못하고 있다,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3대 6으로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독일이 문제가 좀 있고 독일이 너무 커져서 독일이 유럽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어떤 태클입니다. 제4제국, 제4의 제국, 그러니까 히틀러 제3제국에 이어서 제4의 제국이라는 얘기도 있다는 표현까지 이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 문제를 둘러싼 세계 지정학적 어떤 입장을 이해하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늘 게재된 이 기사를 한번 심층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제 TV, 정규제 뉴스를 보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두 가지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약간 다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원래 경제신문이면서도 약간 중도 좌파적인 색깔을 굉장히 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틴 울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뉴스 기사를 쭉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도록 돼야 된다 하는 그 요지의 마틴 울프는 뭐 파이낸셜 타임즈가 자랑하는 최고의 파이낸셜 타임즈 간판 스타죠. 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 주간지 디자이트 뭐 이런 데는 이제 요한 비트너 같은 이제 편집자가 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어떤 가족이 투표로 우리 집에 대한 주택대출 조건을 재협상하자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은행이 꿈쩍하냐 말이냐. 꿈쩍하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돈 빌려준 은행이 꿈쩍 안 하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집에 대한 주택대출 조건을 재협상하자라고 만장일치로 투표했다고 그게 되는 거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글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각국 언론들이 보도들을 보면 참 백가쟁명이고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도 새삼 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또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유럽과 그리스를 중심에 놓고 보는 또 유럽의 어떤 지정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들은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그리스 문제 보고요. 또 중국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문제는 뭐 정치 폭락 문제고 석유 시장에 대해서 어제 김선태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손양훈 박사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근로자 중에 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48%에 이르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뭐 말하자면 연말정산 소동이죠. 연말정산 세금 폭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오히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안 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 어떤 이제 저소득층에서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그것도 또 조금이라도 더 내라 하면 또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느 선까지 이제 세금을 내게 할 거냐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그 얘기도 좀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고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문제죠. 자, 지금부터 정규제가 엄선한 오늘의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송현 씨. 네, 오늘의 뉴스가 지금 자막으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론을 거론한 지 2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취임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비판했고 사드 도입 공론화로 또 한 번 엇박자를 냈었습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박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친 데다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해주며 결정적으로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에 이주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전국 시작 한 달 전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친박계인데다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정 4,460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급 자격 관리 부실과 복지사업 이중수혜 등 다수의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및 국가장학금 등이 총 4,461억 원 부당 지급됐는데 지적사항을 개선해 절약 가능한 예산은 1,52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 젊은이들보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베이징, 상하이, 서울에 사는 20대의 가치관 비교 보고서와 시카고 대학의 글로벌 종합사회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답변은 중국이 85%로 한국의 81%보다 높았습니다. 또 도전 가득한 삶이 좋다는 응답도 중국 60%, 한국 51%로 중국 20대가 보다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보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15.8%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953명인 15.8%는 매년 350억 원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스쿨이 귀족학교로 전락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로스쿨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미국에서도 합병 비율을 문제 삼다가 패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달 30일 헤지펀드 롱패스 캐피탈이 사이프레스 반도체와 람트론의 합병에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은 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헤지펀드 엘리엇은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미국에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6건의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승민 하차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주영 의원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해수부 장관이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주영 의원의 원내대표 자격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의심한다고 전혀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주영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도 유가족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의 유일한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이주영 의원이 청와대 가을인가요? 나타났을 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머리 좀 깎으세요. 이제는 당신이 머리를 깎아야 세월호 문제가 끝납니다. 당신이 머리를 계속 그렇게 기르고 세월호 모드로 있는데 어떻게 세월호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당신이 머리 깎고 빨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당신의 임무인데 당신이 그렇게 머리를 기르고 계속 세월호 모드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주영 개인은 정치적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주영 의원 때문에 때문에는 아니고 글쎄요. 좀 더 분발해서 세월호 사건이 좀 더 일찍 순조롭게 매듭될 수도 있는 것을 그런 노력은 좀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봤습니다. 복지예산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리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의 100세 이상 중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천 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노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100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연금 타가는 100세 이상 노인은 몇천 명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로스쿨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스쿨 재학생의 15.8%가 장학금을 받고 있고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기사는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일각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의 개천에도 용납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시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제도, 용이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지만 개천에서 용납하는 비율보다 이 로스쿨의 재학생들이 훨씬 가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낸 분에게 듣기로 로스쿨 학장을 지낸 분에게 듣기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거의 극빈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가정 출신이 서울대 로스쿨의 20%입니다. 다 장학금 받습니다. 오히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가 로스쿨 제도지
정말 특고한 인구들이 고시낭인이 되어서 어두컴컴한 고시원에 머리를 박고 정말 청춘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그런 썩어 빠진 제도에 비기면 로스쿨이 훨씬 투명하고 밝고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해치펀드 얘기는 나중에 2, 3일 있다가 엘리어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연일을 수고해 주시는 박종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렉시트 어제 유럽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네, 어떻게 됐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치프라스 총리가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4개월짜리 브릿지론을 좀 주고 2년짜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짜리? 2년짜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좀 주고 또 그러니까 브릿지로는 몇 년? 3개월이나 4개월짜리 브릿지론을 주면 그건 그 돈 갖고 갚아야 될 돈 후딱후딱 갚고 그 동안에 다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참석했던 정상들이 이건 무슨 일이지? 라고 굉장히 불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치프라스가 개혁안을 내도록 돼 있었잖아요. 낼 것으로 기대한 거예요. 네, 다 기대한 거죠. 그랬는데 치프라스가 정작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정상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러면 9일날 내라. 그 이제 오는 주말입니다. 네, 9일날 내고 예. 9일부터 11일까지 협상을 하자. 그거 가지고 예. 국제채권단하고 그 다음에 12일날 현지 시간입니다. 일요일날 28개국 EU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부당 간에 결판을 내자. 그러니까 9일까지 내면 12일 날 그림 네.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일정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8일날 유로 안정화 기구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서류적으로 예. 내가 너한테 빚을 낼 것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이제 이걸 신청하는 단계에 불과하고요. 9일날 그리스가 새로운 구제금융안을 제안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그리스하고 채권단이 구제금융 협상을 하고 12일날 유럽연합 28개국 정상이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방안에는 그렉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13일 날 네. 타결이냐 결렬이냐 네. 하는 게 있군요. 네. 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타결되면은 구제금융은 제3차 나가고. 구제금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결렬이 되면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시중은행에 이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시중은행들은 지금 줄 돈이 없죠. 줄 돈이 없으니까 은행부터 파산할 거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20일 날에 그리스가 22에 35억 유로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예. 뭐 타결이 되면 이 돈은 당연히 갚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디폴트가 결렬이 됐다. 그럼 이 돈은 이제 갚지 못하고 예. 사실상 혹은 기술적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일에 타결이 되면 이제 그대로 유로존에 남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결렬이 되면 이제 그건 그렉시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렉시트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인데요. 예, 유로존 탈퇴 절차군요. 네. 유로존만 탈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를 쓰지 않고 네. 드라크마를 쓰면서 네. 유럽 연합에 남아 있을 길이 없습니다. 조항에. 그렇습니까? 예.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런 길을 찾겠다고 법적으로 예. 있는지 찾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찾겠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번 보시죠, 뭐. 네, 여기 보면 EU 조약에는 유로존 탈퇴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고요. 그렇군요. 특정 회원국을 축출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투표를 해서 야 너 나가라는 네. 이런 프로세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난 나가고 싶다 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도 없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스스로가 예. 나 나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유럽 그게 이사회에 탈퇴 통보군요. 유럽 이사회에 유럽 탈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유럽 의회가 있죠. 유럽 의회의 동의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EU 의회 전체 의원 352명 가운데 절반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 유럽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유럽 이사회도 동의를 하면 탈퇴입니다. 그러면 유럽 연합하고 이 아무런 유럽 관계가 이사회 동의는 중다수결이군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표수의 72% 이상을 얻어야 되고 15개국 이상이고 총인구의 65% 총인구? 왜 총인구죠? 유럽 총 인구의 65%. 그렇다고 이제 유럽 전체 인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 비율대로. 의원들이 대표하고 예, 있는 게 저 예. 조건들이 다 엔드죠. 네, 엔드입니다. 72% 이상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15개국 이상이어야 되고 네. 그것이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왜 72%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72%라는 게 글쎄 유럽 각국이 아마 각국 투표를 4분의 3, 그다음에 75고 그죠? 네. 우리 국회 선진화법은 5분의 3, 네. 60%고 72% 다수결이다. 저도 처음 보는데 저도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사회 동의를 하면 그냥 유럽 나가는 거고. 유럽 연합에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드라크마를 뭐 자기들이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EU에 재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로존에서만 탈퇴하게 되는 것이죠. 저 밑에 써놓은 건 뭡니까? 예.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리스는 자발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이 유로화 도입 이후에 조폐기를 부숴버려서 드라크마를 찍을 수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나갈 의향이 없다. 완전히 베째라족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로존에서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는 뭡니까? 네, 그 다음은 만약에 그리스가 이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로화가 떨어지면요. 예. 차용증을 나라에서 발행할 수밖에는 없어집니다. 예. 공무원들 연금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CNN 머니에서는 다음 주 만약에 이제 결렬이 됐다면 돈을 안 줄 테니까 유럽 연합에서요. 다음 주 공무원 임금 등을 위해서 한 5억 유로 정도의 IOU를 발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화폐를 찍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드라크마라고 해서 전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찍어서 이제 실제 발권을 위한 예비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가 진짜 돈이라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드라크마로 세금을 받는다거나 혹은 유로화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예금 보장을 안 해주고 드라크마만 보장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크마가 실제 화폐다라는 것을 신뢰성을 확보받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실제적으로 발행하고 통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NN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은 뭐죠? CNN에서 했던 것은 1인당 50 드라크마씩만 발행한다고 해도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정도가 필요할 거다. 화폐를 디자인도 해야 되고 도안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는 또 동전 제조는 빠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게 될 거다라고 했고 그리스가 이제 드라크마를 쓰다가 유로화로 넘어왔는데 유로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라크마가 그리스에서 널리 통용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독일의 말하자면 월스트리트저널에 상당히 이제 미국 백악관의 내밀한 의도가 지금 표현된 기사예요. 야, 독일 메르켈이 너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야, 너 제4제국 이런 얘기도 나오고 험악해요 지금. 좀 컴다운해서 비 좀 깎아주지 그러니 지금 이렇게. 지금 메르켈의 꿀밤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야, 제4제국이야. 너 지금 나치처럼 하는 거냐? 좀 봐주라. 말하자면 이런 건데 메르켈이 이번에도 굴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12일 날 협상을 앞두고는 다들 강성 발언을 하기 마련인데요. 메르켈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확신도 없다.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안 깎아줄 거다. 그리고 부채 탕감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잘 지켜봐주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은 네. 잘 좀 이건 한 장도 준비되어 있군요. 예, 예. 근데 주필님께서 아까 말씀하셔서 예, 예. 굳이 또 따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찬성 독일 주간지 디자이트 정치부문 에디터가 한 얘기, 네. 마틴 울프가 한 얘기 이런 거군요. 예. 이건 그렉시트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렉시트가 발생하면은 돈을 떼먹고 도망치게 되는 거 아니냐. 잡아둬서 계속 빚을 깎아줘서라도 갚도록 해야 갚도록 하자. 된다는 게 있고, 그렉시트 계속 그렇게 부채 탕감을 하게 되면 다른 못 사는 나라들도 똑같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빚을 떼먹으려고 할 거다라는 의견이 사실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